을 쓰는 거고, 조인의 배는 일회성. 그 다음에 붓은 그래도 2, 30년 뒤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붓이고, 먹도 마찬가지로 1, 2년. 그래서 굉장히 스무스해. 붓은 특히 그 화가들이나 디스카이라든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손에 그야말로 손에 잘 맞아야만 이제 잘 쓸 수 있고 잘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붓은 그 손과 항상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루 사원 안에 저희 어떤 그 특징에 맞게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어떤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길면은 보기는 좋을지 모르면서 이게 그 사용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바로 또 너무 짧으면은 둔탁해가지고 둔한 그림이 나오고, 크기가 적당해가지고 이 정도 한 25cm, 3cm 정도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누런 털 같은 경우는 그냥 황무라고 해가지고 족제 꼬리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무술 같은 경우, 그다음 하얀 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얗게, 보통 대부분이 이게 흰 털이 가장 많은데 이게 대부분이 양털을 만드는 겁니다. 종이하고 상당히 밀접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화산재 같은 경우는 양털로 만든 양모가 났고, 이 같은 한재 같은 경우 그릴 때는 이렇게 항목, 이 족제비 털이 이제 맞습니다. 수나무 꽃들 같은 경우, 근데 그 거친 걸 표현하기는 데지털 같은 딱딱한 붓이 이제 그 칠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양털인데, 특히 그 물같이 부드럽거나 아니면 그 습기, 장물이라는 말은 붓이 길어가지고 이쪽에 많은 수분이 있기 때문에 열자 같은 경우는 동시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이제 랑무라 그러죠. 늑대털인데, 그야말로 그 거칠은 그 마트돌판 같은 데 사는 이제 늑대이기 때문에, 눈 속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털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지 같은 경우에 그 위에 그 글씨 쓰거나 그림을 뜬이 랑무가 아주 제격이에요. 근데 이건 거친 한지, 어떤 들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거친 어떤 표현 같은 경우, 특히 그 바위 같은 거 표현할 때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문석판인데, 문석판의 꼬리, 굉장히 거친 면 같은 경우가 나는 쉽게 날린 바람 같은 거 표현할 때는 이런 것이 있고요. 한주와 화산지 사이는 굉장하죠. 특히 한주는 녹색이 잘 안 번지고 또 약간 둔한 맛이 나고, 화산지 같은 경우는 잘 번지면서 굉장히 샤프한 맛이 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화산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작품 용어로서는 역시 생명이 한지가 더 좋고 또 짙은 맛이 납니다. 한국을 받았는데 똑같은 메모를 이렇게 썼는데 그때 차이가 나요. 사람들 보면은 그 선호하는 게 화산지 이렇게 잘 번지고 그 목색이 짙으니까 일반적으로 화산지 선호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안 번지고 둔탁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이 한지 목색이 더 좋습니다. 또 깊은 맛이 나옵니다. 이 목색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화산지에서 한 10년을 배워야 되고, 한지라는 것은 다시 10년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20년 정도의 수련 기간이 있어야만 한지 성질과 화산지 성질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보통 두 종류로 나누는데, 글씨 쓸 때는 까만 짙은 색이 필요하고 우변면이 필요하고, 그림에는 역시 소면목, 또 파란색 단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면목을 많이 씁니다. 다양한 색이 있는데 그런 색을 발견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세월이 지나가는 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과정을 소금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목을 갈지만 나중에는 목이 사람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을 많이 갈다 보면 그러면 목색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주문목 같은 경우는 물에 타서 보면 상당히 쉽게 보면 인두방울 물에 떨어뜨리면 파란색이 나오고, 이동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목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짙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옛날 때 이제 먹을 금같이 쓰라고 했거든요. 성분으로 금이라고 했는데 좋은 먹을 사서 정성을 따라서 쓰란 말이죠. 이게 먹습니다.
좋은 놈은 이렇게 목소리 맞고, 그다음에 사람이 가장 약간 소년목이고, 이거는 이제 유연목, 그야말로 유체기름이나 콩기름을 태워가지고 만든 목이에요. 이게 목색이 짙은데, 아까 목색하고 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 짙으니까 성했을 때 편리하고, 아까 소년목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릴 때, 특히 산수화 같은 경우, 안개 처리 같은 경우 때 저는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목색이 상당히 짙으잖아요. 여기 맞고 나면 저 부분이 확실한 한개 맞거든. 아무것도 이제 작성. 성우 같은 경우 번진 거 보면 크게 비싸잖아요. 유연병이 되게 안 버티잖아요. 그만큼 이제 알맹이가 이렇게 붙고 이러는데 이 숫자가 미세하게 그런 것보다 직접 목을 다 했고 이걸 조리하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편안함도 이제 미루가 들어오는데 조선시대로 잘 남들은 단지에는 총으로 가지고 제가 써본 경험에서는 기관들과 제일 잘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뱀을 화선지와 목이 조합해서 만든 하나의 수상하죠. 다른 어떤 재료에 비해서 이게 빨리 그릴 수도 있고 바로 그 자체가 수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매력에 빠지는 거죠. 만약에 이 정도 면적을 치려면 웨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모두 바로 수상을 할 수 있고 순식간에 이게 사람들이 평상을 할 수 있고 후연적으로 적신 다음에 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이고 가장 적합한 도구이자 재료, 도구라는 건 하나에게 주시고 재료라고 하는 거 무슨 처음부터 큰 뜻을 쓰지 말고 작은 뜻을 쓰면서 손에 익숙하고 주신 원리를 깨우쳐야만이 용기 연구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느껴서 쓰면은 바로 사람이 예민이 그 종목을 이렇게 남각자고 다른 대부분만 가고 항상 소리파가 있습니다. 이게 용품법. 용문법은 그야말로 녹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생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동. 바로 살아있는 생생한 게 대출 느낌을 드릴 수 있는 게 용문도 잘 쓰니까 이거를 읽던 사람들이 보면 용문법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동시에 이제 바닥에 가기 때문에 녹이 떨어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획을 동시에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획이 많아요. 이게 다 반지 나올 때가 없고 이게 자연스러운 맛입니다. 추가추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봄이고 무성한 건 봄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고
가을이고 갈증이 나오고 겨울.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린 게 있습니다. 이 붓이 갖고 있는 이제 최대한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무슨 면적이 나와요.